안녕하세요. 목초주택만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올바른 나무집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 장마라 그래서 지금 비가 며칠째 계속 와서 제가 현장에 그 외부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제게 추천해준 그 어떤 그 유튜버의 글 중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이제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목초주택 사지도 말고 짓지도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언뜻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 예비 건축주분들이나 또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좀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다면은 좀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짧은 틈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주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 집이나 SRC나 그다음에 이제 뭐 경량목 구조, 저희가 짓는 경량목 구조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정말 어떤 형태의 주택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철근 콘크리트 집도 정말 집을 잘 지으시는 분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실력도 좋으시고 또 좋은 자재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으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엔지니어라면은 얼마든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로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짓는 기술자가 어떤 기술력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좋은 집이다 나쁜 집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집은 나쁘다, 뭐 목조주택은 좋다, 뭐 목조주택은 나쁘다, 철근 콘크리트 집은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조주택만을 시공하는 회사로서 목조주택이 어떤 점이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뭐 100가지 이상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뭐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사무실에 항상 비치해두는 한 10년 전인가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비치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집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오시면은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그 추천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두 권의 책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콘크리트의 역습이라는 그런 책이고요. 부제로 보면은 콘크리트 집에서 살면 9년 일찍 죽는다. 아파트 거주자의 그 평균 수명이 9년 감소한다. 그래서 아파트 실내에서 고농도 방사선이 검출이 되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집중력, 면역력이 약화가 되고 어떤 폭력성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고층 아파트에 오래 살아온 여자들은 유방암, 신경질환, 그 다음에 유산율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주택은 그 목조주택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4.2배 정도 달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으신 분은 프랑스의 순슈케라는 교수분이 지으신 건데 몇 페이지냐면은 뭐 이거는 이제 220페이지짜리 그 어떤 그 연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인상 깊은 말씀은 나는 모든 건축물을 나무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내를 목재로 바꾸거나 천연성분의 자재로 후가공을 하거나 지붕 녹화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도 콘크리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 물질의 거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출간 당시 건설업계에 이 책이 출간될 때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이제 이게 절판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이분이 한국 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국의 독자들이 부디 일본인이 해온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책은 콘크리트의 주택에서는 9년 일찍 죽는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인구의 도심 집중화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때의 도시민들의 주거 환경으로서 이제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또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의 여러 가지 편리성 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문화가 저희 나라는 발달이 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책도 정말 4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요약을 한다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요. 생쥐로 시험을 했는데 콘크리트, 금속, 목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집을 만들어서 생쥐를 살게 했는데 콘크리트 집에서 살았던 어린 생쥐는 다 쓰러져서 7%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리고 금속집에서는 41%, 목재로 만든 사육상자에서는 생존율이 85% 정도 된다. 이런 결과, 하여튼 그런 두통, 복통,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원주택에서 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선진국 유럽에서는 이런 발표들이 실제로 유튜브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아토피,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집에서 살 때 현저하게 높아지고요. 또 질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으로 아파트에서 목조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오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토피가 치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목조주택에서 몸에 이로운 물질이 나와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집에서 계속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맡아서 우리 체내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다가 목조주택으로 이사를 오니까 이 목조주택은 몸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목조주택이 몸에 좋은 물질을 뿜어낸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목조주택은 나쁜 물질이 더 이상 방출되거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이 한 가지면 여러분들이 목조주택을 선택하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문의는요. 저는 뭐 이 책을 책을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선전을 위한 선전을 위해서 이걸 뭐 찍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목조주택을 짓는 사람으로서 과연 목조주택이 일부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어떤 그 짐작성 보도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혼동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어떤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꼼꼼하게 집을 건축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자재, 뭐 철근 콘크리트, SRC 뭐 어떤 자재로 집을 짓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목조주택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오로지 목조주택만을 시공을 하면서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집을 널리 여러분들에게 보급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작은 소원을 가지고 이 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을 지을까 아니면 뭐 철근 콘크리트를 지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좋은 엔지니어, 목조주택의 좋은 엔지니어, 또 목조주택의 좋은 참 기술자들을 만나셔서 정말 훌륭한 전원주택에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여생, 그 다음에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동영상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차분하게 제가 지었던 것들을 아주 쉽게 기술자들을 가르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용어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시공, 그 다음에 설명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촬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을 위한 안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건강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어떤 목조주택이냐, SRC냐, 철근 콘크리트 집이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